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퍼져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떤지 공포 탐욕지수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내가 이 숫자를 봤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드실 것 같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극도의 공포 구간 안에서 11 가리키고 있는데요. 시장이 조금 휘청이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제는 이 정도의 출렁임은 공포 탐욕 지수를 움직이진 않는구나 라는 거를 또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그만큼 맷집을 키워가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또 급하게 더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일 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어제부터 오늘까지는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온체인 데이터는 또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도 살펴볼까요? 오늘은 거래소 순 입출 금량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많이 다뤄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막대기가 위로 향한다는 거는 거래소로 들어오는 비트코인의 양이 나가는 것보다 더 많음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밑으로 빨간 막대가 나타난다는 건 거래소에서 출금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더 우세하다는 얘기겠죠.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는 비등비등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약간은 거래소로 들어오는 양이 조금 더 많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거래소로 들어오는 코인의 양이 많다는 건 매도를 준비하려는 움직임이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걸 시사를 하죠.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대비책들을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인 건 이전보다는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게 그나마 희망 포인트가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여기에서 과연 이 수치가 줄어들면서 이제는 밑으로 막대가 다시 한번 향하게 될지 향후 며칠간의 추이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관들은 또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ETF 통해서 자금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이 시간에 ETF를 보면서 다시 순유출로 돌아선 게 조금 아쉽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시장에 반등이 나타나서일까요? 아니면 어제 조금 하락이 나타났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은 걸까요? 기관들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또 현지 시간으로 집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수치가 변화될 수 있다는 점은 체킹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8천만 달러 이상의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1,100만 달러 수준의 기관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ETF에서 저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속성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시겠죠. 여기에서 순유입세로 돌아서고 나서 그거를 유지하는지가 조금 더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기관들이 지금의 이 자리를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매력적인 자리라고 여기고 있는지 계속해서 들어오는지 조금 더 예의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ETF의 자금 흐름도 살펴봤으니까요. 이제는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얼마 만에 녹색불을 보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죠. 비트코인이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2.52%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65,700달러대까지 올라온 모습인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조금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크게 반등하는 흐름들이 오전 사이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3.8% 오르면서 이제는 1,900달러 위로 올라온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XRP도 2% 넘게 오르는 상황이고요. 솔라나가 지금 상대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솔라나는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5.61% 상승하면서 82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거를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메이저 코인들로는 요즘 수익을 낼 수가 없는 시장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는 들어보셨을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반등세가 메이저 코인들 중심으로 나타나면 알트단에서도 조금 더 활기를 찾는다는 거 알고 있으시죠? 과연 이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또 우리를 속이는 구간에 접어든 건지 전문가님과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시죠.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짧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열려있을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으로 입장하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시장 안에서 급하게 하락이 나오기도 하고 지금처럼 또 급반등이 나오기도 하는 것처럼 실시간 대응 전략들이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전문가님의 전략들 이 안에서 놓치지 말고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준명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하이크립토 정준명 전문가입니다. 지금은 이대로 시장이 끝인가라는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좀 공포에 떠실 분들 많으실 텐데 일단 지금 하락의 장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이라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만 보기보다는 이 하락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 줄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차근차근 저 정준명 전문가와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이 하락장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무언가의 돌파구를 빠르게 찾아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여기에 계속해서 그냥 맞기만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를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여태까지는 두 손 놓고 있기만 했다라고 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내일의 코인과 함께 하시면서 같이 조금 타개할 수 있는 방법들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시장을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으신지 또 이 안에서의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있으신지 지금부터 얘기 하나씩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전문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제 주위에서는 코인 이제 끝났다. 지금이라도 주식으로 갔다 와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조금 현명한 걸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뭐 하락장이니까 이제 끝이니까 이제 이 시장을 떠나야지라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릅니다. 하락장일수록 저는 좀 더 바쁘게 부지런하게 움직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방송대 상승장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승장일 때보다 하락장이 더 큰 기회 구간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부지런하게 시장을 관망하고 관찰하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금 시장 이대로 끝인가라고 제가 좀 자극적으로 좀 제목을 남겨놨어요. 끝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상승장은 아닙니다. 하락장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시장은 지금 현재 전체적 온체인 데이터나 모든 걸 봤을 때 하락장을 가리키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락도 영원한 상승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을 관찰하면서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하면서 기회의 구간을 포착해야 될지를 저는 좀 바쁘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사실 우리 시장에 끝이라는 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니까 그 안에서 조금 파동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파동에 만약에 아래 지점까지 내려간 거라면 지금 기회를 잡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시겠죠. 네. 오히려 또 이제 똑똑하신 분들은 이런 하락장을 오히려 즐기고 계세요. 네, 왜 상승장은 누구나 먹는 장이고. 맞아요. 네, 오히려 저는 상승장보다 하락장에서 더 먹을 거리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결국에 우리가 투자라는 기본적인 개념을 보신다면 싼 가격에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 하락장은 뭐다?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도 이 비트코인한 걸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트럼프가 일단 공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미비하긴 하지만 일단 클래리티 법안 자체도 5월달 안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고 지금은 뭐 이러한 국제적인 정세라든지 그리고 이 주식 시장이 가려져서 코인 시장이 매우 소외를 받고 있지만 저는 이 소외를 받을 때 누구나가 여러 드그득을 붙을 때보다 저는 오히려 소외받을 때 내가 더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일단 시장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쳐다본다면 분명한 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전체적으로 이탈을 하면서 지금 하락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래도 지켜야 될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부분이고 영원한 하락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데드캣 바운스라든지 이런 단계적인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먹어가면 되는 부분이고 아래에서 매집을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핫하잖아요. 맞아요. 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국내 주식장도 지금 끝없는 상승을 보이고 있지만
분명한 건 주식 투자하는 분들 몇 년을 고생을 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 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환희를 지었고 지금은 약간 입장이 바뀌게 되었지만 저는 분명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저는 이제 6,16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저는 어차피 지방선거도 100일이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우리나라 국내 주식이 조금 증시가 조금 죽어갈 때 그리고 조정이라는 걸 줄 때 저는 이제 크립토 마켓으로 조금 자금이 유입되지 않을까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걸 저는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 봄쯤 4월달, 5월달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크립토 시장이 조금 원활하게 좀 활기가 차게 하려면 특정 섹터가 좀 랠리를 달리든지 아니면 비트코인이 여기서 그래도 좀 강하게 반등이 나와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이 워낙 불붙은 것처럼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나오는 유동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유동성이 지금은 주식시장으로 다 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지금 소외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붙어 있는 시장이 계속해서 가리란 법도 없는 법이죠. 여기도 고공행진을 어느 순간에는 끝내고 다시 식는 모습들이 나타날 텐데요. 그럴 때를 우리는 미리 대비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지금 계속해서 내려갈 것 같은 불안감에 아무것도 못하겠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전문가님의 전략들 꼭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여러분의 멘탈적인 부분들까지 확실하게 다 잡아주실 예정이니까요. 전문가님을 조금 다방면으로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이 하락장이다라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하락장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는 무언가의 구조가 또 마련이 된 거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구조가 지금 재정비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 일단 하락장의 구조적 원인은 수급의 불균형입니다. 그쵸. 결국엔 제가 예전에도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시장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유동성입니다. 네. 예, 지금 현재 크립토 마켓에 유동성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메이저들이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 이 알트들도 이제 자금 분산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알트 시장이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엔소라든지 그래도 좀 특정 랠리에 이런 코인들 특정 섹터주의 랠리가 좀 보여준다면 다시 어느 정도 투심이 살아나면서 결국엔 기관 자금들도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가 죽은 것이 아니고 지금은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이대로 끝이야. 이제 뭐 코인은 이제 없어질 거야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좀 더 재정비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맞게 좀 대응하시면서 좀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시장에 지금 수급 자체가 사실 잘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그나마의 수급들도 알트단에서 굉장히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많이 움직이는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메이저들이 약세란 거는 일단은 큰 기관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고 새로운 신규 자금성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메이저들이 전체적으로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리플, 솔라나 전체적으로 거의 반토막 이상이 났지 않습니까? 네. 예, 일단은 이 시장이 한동안은 조금 약세로 흘러가다가 유동성이 어느 정도 들어오게 된다면 그래도 유동성은 저는 뭐 이번 연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뭐 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 저는 꼭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엔 지금은 숨고르기를 하면서 지금 오히려 우리가 신규 투자자분이나 오히려 지금 뭐 조금 물려있거나 물려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알트에서 불장이 오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을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통해서도 또 많이 확인을 하시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도미넌스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게 도움이 되는 시기가 맞는 일단 걸까요? 도미넌스라는 거는 중요하죠. 중요한데 결국엔 도미넌스도 지금 계속적으로 58%에서 60%를 계속 도미넌스가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도미넌스도 중요하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엔 대장격인 크립토 시장의 대장격인 비트코인이 조금 네. 상승을 보여줘야 이제 나머지 이더리움을 차례로 필두로 해서 좀 메이저들로 어느 정도 좀 순환이 되는 도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 자체가 네. 지금은 이 하락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이 가격을 얼만큼 회복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준비해 오신 자료가 있기 때문에 같이 또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그 안에서 자금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가 여기에서부터 조금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더리움도 굉장히 알트에서는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최근에 맞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이 너무나도 약세를 보이는 상황인데
지금 메이저 중에서도 이더리움이 유독 실이 조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유독 실이. 상황이에요. 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또 비탈리 부테린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이것이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더리움이 약세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딜레마가 걸리면서 전체적으로 알트들이 수급이 좀 불균형에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거기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떨어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고, 비트코인 가격조차 회복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구조적으로 불안한 이런 약세장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제가 비트코인의 월봉 차트를 나중 시간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일단 우리가 좀 시나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 안에서 앞으로를 조금 내다봤을 때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포인트 삼아서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비트코인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뭐 누구나가 알듯이 비트코인이 가격을 좀 회복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쵸. 지금 현재는 뭐 그래도 좀 오늘 지금 현재 뭐 트럼프 뭐 국정 연설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조금 불안했던 가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치고 나왔던 것은 있지만, 약간 좋은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일까요? 일단 트럼프 이번 국정연설에 크립토 시장에 대해서, 코인에 대해서 좀 언급할 수 있다는 것이 한 30%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저는 뭐 트럼프라는 또 트럼프 대통령 마음대로죠 뭐. 인물이 너무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이라서 네. 일단은 분명한 건 악재가 하나하나씩 좀 해소가 된다면 분명한 건 비트코인 가격도 회복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고가를 가기 위한 회복이라기보다는 그래도 단기적인 반등랠리가 나오지 않을까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시장적으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일단 금리 인하라든지 지금 제일 중요한 뭐 이란과 미국의 이런 국제 정세가 조금 안정화되는 거. 두 번째, 안정화되면서 일단 지금 미국 주식 같은 경우도,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현재는 뭐 헤지펀드들이 조금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증시 쪽 자금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크립토 시장을 틀러 들어오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항상 우리가 뭐 지금 주의 깊게 보는 게 ETF 순유입 순유출이잖아요. 네. 일단 ETF 자금이 흘러 들어온지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격적 매수나 무작정 뭐 관망이라기보다는 철저한 관찰과 확인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은 손 놓고 있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시장을 관찰하시면서 향후 대응 시나리오를 본인만의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전략을 조금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예측은 섣부르게 하면 안 맞습니다. 되고 뭐든지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은 또 이번 주가 2월 월간 또 옵션 만기일도 겹쳐져 있고 월봉이 또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5개월 동안 월봉을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좀 월봉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1.2K라는 가격을 회복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회복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긴 합니다. 네. 지금 분명한 건 이번 주가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월봉 마감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옵션 만기일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위아래를 흔드는 이런 변동성이 많이 나올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리하게 매수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 뭐 방향성을 미리 예측하고 공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철저한 시장 관찰과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항상 변동 대비해서 리스크 관리에 지금은 철저하게 강화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 방송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제 귀에 딱지가 않게 듣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드려도 꼭 나 지금 들어가 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섣부르게 또 움직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후회를 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나 혼자만의 무언가의 판단으로 예측을 해서 들어가기보다는 꼭 무언가의 결과를 확인을 하고 추세를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런 코멘트들, 의견들을 꼭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들을 펼쳐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같은 하락장 안에서는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을까? 그 방법이 궁금하다 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 간략하게 짚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지금 뭐 손 놓고 있는 거는 사실 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금 관리를 해봐야 될까요? 뭐 늘 같은 말을 반복을 드리고 있어요. 저 전문가는 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반복을 드리는 건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전문가라고 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엔 저 또한 시장을 예측하기보다는 대응의 영역에서 저는 조금
자세를 잡고 시장을 관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하락장에서는 우리가 누구나가 알듯이 지금은 리스크 강화에 좀 더 필두로 좀 필수적으로 좀 집중해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뭐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 지금 현재 마이너스 50%, 70%, 80%돼 있으실 거예요. 지금 현재 알트들도 고점 대비 되게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아직 이런 손절의 중요성을 지금 필히 익혀 두셔야 합니다. 오히려 하락장에서는 손절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손절은 10% 버티다 50%가 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꼭 필수적으로 잡아 두시길 바라며 그리고 절대로 추세를 거스르는 그런 투자 방법은 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내가 생각하는 바닥권이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방향성을 예측하기보다는 대형적인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하락장에는 제가 상승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투자에서 현금 비중을 필수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장 같은 경우는 공격적인 매수나 공격적으로 뭐 저점 매수로 들어가기보다는 지금은 생존을 필두로 해서 집중해서 좀 마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하락장은 공격장이 아니라 생존장이다라는 얘기가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내가 잘 버텨내느냐,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하락장 안에서 우리가 대응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단계별로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1단계부터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결국에는 지금 자리에서라도 여기서 더 손실이 커지지 않게 일단 막는 게 우선이겠죠. 맞습니다. 브레이크를 거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현금 비중은 필수적인 거 부분이고요. 하락장이 현금 비중을 조금 더 늘려가시되 그리고 손실을 제한적으로 브레이크를 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이제 손절을 되게 무서워하잖아요. 맞아요. 손절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적으로 손절을 잘하는 사람이 정말 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점 대비 하락률이 큰 알트 같은 경우는요. 항상 미리미리 브레이크를 걸어두시고 손절가 스탑로스를 필수적으로 잡아두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추세 전환 전까지는 스윙적으로 무리하게 빠른 단타적인 매매보다는 좀 스윙적인 전환으로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DCA 분할 매수 전략으로 좀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네. 자, 계좌를 방어를 했다면 그럼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 그냥 이제 손 놔야 되냐? 이러실 것 같아요. 결국에 하락장이란 건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추세가 발생하고 애매히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오르려고 한다면 이 매도세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승적인 흔히 말하면 상승 시점보다는 하락의 시점에 맞춰서 조금 숏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조금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현물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은 좀 단타라보다는 스윙적으로 가고 그리고 하락에 우선을 두고 그리고 적당히 그리고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수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지금은 생존의 시기로 짧게 끊어가는 방식으로 좀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은 결국에는 내가 무언가에 수익을 바라면서 들어갔다면 방망이를 그만큼 조금 짧게 잡아봐야겠죠. 익절은 빠르게 하고 또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가격이 내려와 버렸다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손절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으십니다. 그래야지만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인 거니까요. 하락장에서는 이렇게 대응하는 게 최선이다라는 부분들을 꼭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3단계 전략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안 다쳐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기다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흔히 말하면 야구로 비교를 하자면 공을 끝까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참 끝까지 보는 게 쉽지가 네, 않아요. 맞습니다. 상승장에서 내가 공격적으로 공을 쳤다면 지금은 짧게 안타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끝까지 공을 지켜보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기회는 언제 오는가? 일단 지금 제일 첫 번째 비트가 좀 반등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요 지지선을 좀 회복하는 게 먼저 급선무입니다. 일단은 그리고 비트가 오르고 도미너스가 조금 하락 전환될 때 그때 저는 조금 알트들을 조금 더 비중을 늘려가면서 DC의 전략으로 좀 잡아가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당장 내가 오늘 하루 수익을 보겠다가 아닌 내가 조금 더 시장을 크게 보고 길게 보면서 나무가 아닌 숲을 보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 사실 우리가 홈런을 치는 걸 바라는 건 무리가 있다라는 거 알고 있으시죠? 조금 더 짧게 잡으면서 안타로 만족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조금 가져보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떨 때는 또 번트도 치면서 여기에서는 이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야지만 내 리스크를 잘 관리하면서 자산을 조금씩이라도 불리거나 아니면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이런 1단계, 2단계, 3단계 전략들 마음에 새겨두시면서 한 번씩 곱씹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과연 잘 하고 있는 건지, 맞게 지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고 있는 건지 또 의구심이 드는 순간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순간 때마다 조금 혼자서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들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그래서 실정되는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4가지를 만들었는데요.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세는 상승인가 하락인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상승 추세로 가는지가 아니고 반등적 추세인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하락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는 건지 먼저 체크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내가 추세대로 지금 현재 매매를 하고 있는가? 지금 계속 시장은 하락을 가리키고 하락의 매도세가 강하게 치고 있는데 나는 계속적으로 뭐 오늘 하루 벌기 위해서 단타를 접근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추세적으로 내가 접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시길 바라며,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오늘 내가 종목을 하나 들어갔는데 손절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 놓으셨는가를 먼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 현금 비중이 얼만큼 가지고 있는 건지를 필히 꼭 체크하셔서 좀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이 권장하시는 지금 정도에 딱 적합한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를 들어 해칭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라면 저는 지금 현재 하락장에서는 현금 비중을 최소 30% 이상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현금 비중 없이 모두 맞아요. 풀로 들어가 있더라도 있죠. 한 5%? 네. 하지만 절대 급할 필요 없어요. 급할 필요 없으시고 영원한 하락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기회라는 것도 내가 살아남아야지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지만 내가 저가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무지성으로 오를 거야, 그리고 뭐 기다리면 오르겠지, 존버성, 그리고 시간적 기회적 비용 날리지 마시고 손절은 결국에 다음 기회를 노리기 위한 또 다른 다시 한 번의 내가 리타이어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에 하락장은 돈을 버는 시장이 아닙니다. 다음 상승장을 준비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지금은 수익보다는 생존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에 이 시장은 결국 살아남는 자가 돈을 크게 벌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아는 명언이 있죠.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다. 지금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이때 내가 지금이라도 뭘 해보겠다고 주식시장으로 갔다가 오히려 하락하는 그 순간에 그 주식시장 안에서도 물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죠.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시장 안에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개선될 수 있는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 조금 더 치열하게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만약에 가지고 있는 현금 비중이 10%도 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는 현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라고만 하지 마시고요. 보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손실권에 있는 코인들이라도 조금은 분할 매도할 수 있는 전략들은 뭐가 있을까? 이 안에서 조금이라도 자금을 챙겨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꼭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마저도 혼자서도 참 어렵다라는 생각 당연히 드시겠죠. 그래서 전문가님이 이렇게 계신 겁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24시간 동안 여러분을 살뜰히 보살펴 주실 예정입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이 궁금한 점도 해소를 해보시고 앞으로의 전략들까지 알뜰살뜰하게 꼭 챙겨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이제 전문가님과 같이 차트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레이레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는 시장을 대하는 무언가의 큰 틀에서의 전략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조금 더 면밀하게 들어가서 디테일한 가격적인 전략들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비트코인부터 차트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지금 보시고 있는 차트는 비트코인 월봉 차트입니다. 오늘은 교육적인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뭐 시장을 조금 점검하는 시간으로 제가 오늘 이번에 시간은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을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 현재 우리만 손실 보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마이크로 스트레이지도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추매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미실현 손실이 어제까지만 13조 가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 스트레이지조차도 지금 보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힘든 구간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또한 그렇게 마이크로 스트레이지처럼 내가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지금은 조금 버티면서 조금 내가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어떤 건지를 조금 지금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비트코인 월봉 차트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이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주는 월봉이 갱신되는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월봉이 어떻게 갱신되느냐에 따라 계속적으로 3월 달에 뭐 시장의 향방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보시면 비트코인은 지금 4시간 봉 차트인데요. 지금 작년 10월부터 지금 2월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5개월 연속 월봉은 음봉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본다면 그래도 지금 이 박스권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중단을 지키다가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이탈이 나오지 않고 다시 한번 중단을 체크하는 이런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계속적으로 이 전체적으로 이 중단에서 계속 가격을 놀리면서 그리고 현재 상당 부분 다시 한번 돌파하는 의지를 보이다가 다시 한번 하락이 나오고 계속 전체적으로 우리가 큰 그림을 본다면 계속적으로 지금 상단과 하단을 계속적으로 때리는 지금 리테스트 영역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역시 가격이 63K이지만 지금 현재 66K에서 올고 있기 때문에 중단 부분에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안에서 제가 이렇게 월봉 차트를 들고 온 것도 여기 박스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눈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나오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매를 한다면 내가 현물 매수하더라도 비트코인이 이 상단 안에 내려왔을 때 내가 알트코인을 내가 단타로 접근을 하신다면 충분히 그래도 하락장에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금 월봉 차트 갱신을 이제 며칠 앞두지 않은 상황인데 일단 우리가 2월을 좀 긍정적으로 마감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비트코인 가격이 71.2K는 회복을 해줘야 되는 모습입니다. 이 71.2K의 가격을 회복을 보지 못하고 다시 한번 월봉이 마감이 된다면 우리가 아래쪽으로 다시 한번 리테스트 할 수 있다는 그런 구간을 열어놓고 시나리오로 대응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로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건 맞습니다. 유동성도 부족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매수세보다는 지금 하락적 매도세가 크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반등을 하더라도 이게 무작정 올라가기에 맞서기보다는 지금 데드캣이라는 느낌으로 지금은 조금 반등이 나오더라도 무지성으로 좀 공격적인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에는 제가 보는 기준 71.2K 까지 어느 가격을 회복을 한다면 저는 74에서 75K까지는 조금 상승할 여지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트코인이 뭐 많은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본다면 뭐 5자를 볼 거다, 4자를 볼 거다 여러 말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가격이 더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무작정 계속적으로 내려가기보다는 한 번은 데드캣으로 이 가격은 찍어줘야 되지 않을까라 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나리오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렇게 지금 상방과 하방에 대한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구성을 해서 조금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구축하기 바랍니다. 자, 월봉 차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지금 계속적으로 본다면 비트코인은 장기 하락장으로 계속적으로 계단식 하락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유의미한 매수세가 부족한 상황이고 결국엔 유동성이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유동성이 없다 보니 메이저 코인들이 계속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지금 주요 지지선도 이탈했기 때문에 지금이 약세장이다. 하락장이라는 거는 큰 추세는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세장, 하락장이라는 거에 초점을 두되 내가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단기적인 매매 전략을 조금 더 그래도 하락장이라도 우리가 단기적으로 매매 접근을 하기에는 저는 좋은 구간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시점을 바꾸셔서 그렇게 좀 짧게 손절도 짧게 익절도 짧게 좀 빨리 치고 빠지는 잽 형식인 좀 전략으로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비트코인 주봉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주봉을 본다면 지금 전체적으로 62K까지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래도 요 지켜줘야 되는 부분 62.9K를 좀 지지를 하면서 62.9K 지지를 하면서 지금 단기적인 반등이 조금 나왔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앞으로 우리가 뭐 비트코인이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좀 단기적인 저항 구간이 많습니다. 좀 돌파해야 될 매물대가 많는데 저는 첫 번째로 66.4K 4K를 먼저 매물대를 돌파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66.4K를 돌파를 했다면 그 다음으로 68.4K 가격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68.4K까지 돌파를 해준다면 저는 그렇다면 70K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좀 위로는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고 저항이 세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매수세 또한 거래량이 크게 터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돌파를 하더라도 안착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일단 오늘 기준으로 일봉이 66K를 안착해 주니부터 오늘 한번 유심히 비트코인 가격을 좀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지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아래로 62.9K, 62.4K를 지지하는지 위로는 66K를 안착하는지를 좀 오늘 기점으로 좀 일봉 마감을 종가 마감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또한 지금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약세를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 뭐 솔라나 리플도 약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이더리움이 너무 힘이 없지 않느냐.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비탈리 부테린이 지금 계속적으로 또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결국에는 뭐 불난집에 뭐 기름 붓는 격으로 좀 계속적으로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더리움도 지금은 좀 1,800달러대 지켜줘야 될 구간을 어느 정도 지켜주고 지금 1,900대를 지금 회복을 해줬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또한 앞으로 돌파해야 될 구간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돌파해야 될 구간이 1940달러 부근을 일단은 강하게 돌파를 나와줘야 2,000달러까지는 어느 정도 가격을 회복할 수 있는 긍정적이 좀 열려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1940달러를 결국에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눌려준다 한다면 1804달러 부근을 좀 지지 부근을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1800달러도 버티지 못한다면 1700 초반대까지 좀 가격이 열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조금 크게 좀 열어두고 시나리오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트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이 좀 가격을 빨리 회복을 해줘야 되는 모습이고요. 일단 지금 오늘 일봉 종가로 우리가 그래도 1940달러를 좀 안착해주고 조금 돌파를 해주는 모습인지, 물론 지금 트럼프 연설이 지금 방송 중이라 제가 뭐 체크를 하지 못했지만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나중에 향후 업데이트 좀 항상 드리고 있고,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무작정 올라가면 올라간 대로 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지지 부분과 저항 부분을 돌파해 주는지 안착해 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XRP 리플입니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리플 되게 실망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리플 또한 지금은 매우 구조적으로 좀 불안정한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지금 1,500원대를 찍고 지금 어느 정도 2,000원대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 구조적으로 지금은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2,000원대와 1,500원대를 계속적으로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리플 또한 그래도 어느 정도 지켜줄 자리는 지켜주고 반등이 나왔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매물대가 지금 많다는 거, 2,200원대, 2,400원대, 2,200원대, 2,400원대 이런 매물대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이 구간들을 강하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그래도 2,800원대까지는 상승을 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리플을 보유하신 분들 대부분 손절을 못 하시고 계속 존버하고 계실 거예요. 대부분 뭐 3,800원대, 4,000원대 이상에도 많이들 보유를 하고 계신데, 지금은 바닥이야 생각하고 물을 타시기보다는 조금 더 이런 매물대를 돌파해 주면서 그래도 안착해 주는 여부를 보면서 조금 추가 매수 구간도 좀 접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솔라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솔라나가 좀 더 앞으로 좋을 거라 생각해서 솔라나 또한 지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1만 원대까지 솔라나 또한 조금 이렇게 하락이 나왔던 부분이고, 지금 솔라나 또한 지금은 좀 올라가야 될 구간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올라가서 돌파해야 될 구간이 너무 많고, 일단 1차적으로는 솔라나는 13만 2천 원, 원화 기준 13만 2천 원대는 일단은 좀 돌파해주면서 좀 안착을 해줘야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제가 뭐 전체적으로 시장 유동성이 생겨서 좀 치고 간다면 저는 리플보다는 솔라나가 조금 더 힘있게 가지 않을까. 아까도 보니까 솔라나가 조금 더 리플보다 상승률이 조금 더 좋긴 하더라고요. 그만큼 하락세가 좀 더 컸기 때문에 그만큼 또 빠른 되돌림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일단 솔라나 또한 10만 원을 이제 10만 원이란 건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10만 원을 깨지지 않는 선에서 이대로 조금 우상향을 한다면 13만 2천 원 그리고 15만 5천 원 이쪽을 차례대로 조금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시면서 조금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거는 지금 손익비를 따졌을 때 신규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다면 저는 지금 뭐 리플, 솔라나, 비트, 이더 다 가격대는 매력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풀로 들어가시기보다는 항상 DC의 전략으로, 시장이라는 건 지금은 뭐 상방이다 하방이다를 떠나서 전체적으로 큰 추세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투자자들이 대해야 될 자세는 지금 무리하게 진입하기보다, 지금 분명한 거는 신규 진입하기 좋은 매력적인 구간이긴 하지만 충분히 아래로 더 빠질 수 있는 구간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분할적으로 DC의 전략으로 꼭 접근을 하셔서 조금 스윙적인, 단타보다는 스윙적으로 크게 좀 길게 보시고 들어가시길 권장드립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제가 비트와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이 네 가지 메이저 대표적인 네 가지에 대해서 월봉 차트까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월봉이 이번 주에 갱신되는 월봉이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일단 가격대를 얼만큼 회복해 줄지, 그리고 이 매도세가 어느 정도 잠잠해질지,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고래들은 어느 정도 매집을 하고 있지만 고래들이 매집하나 무조건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가시길 바라고, 내 계좌에서 지금 손실이 가장 적고 그리고 좀 하락률이 큰 알트들이 있다면 분명한 거는 분할적으로 조금 손절 구간을 좀 잡아가시면서 현금 비중을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일단 제 오늘 설명은 차트 설명 여기까지고요. 분명한 건 하락장과 약세장입니다. 하지만 늘 얘기하듯이 이런 하락장과 약세장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이기도 하고 또 다른 나의 또 큰 부를 축적하기 위한 또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도 내가 잡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음 상승을 위한 준비 단계라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여유롭게 좀 시장을 길게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차트 설명 여기까지고요. 히든 코인으로 다음에 좀 이따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통해서 메이저 코인들의 주요한 가격 라인은 어딘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라도 추세 돌림이 일어나려면 여기는 돌파해야 된다라는 걸 중점적으로 살펴주셨죠. 일단 그래도 비트코인이 신저점을 향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70K 그 이상까지는 올라간 다음에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시는 만큼 그때 나타나는 반등세 안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전략들 꼭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통해서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은 지금 시장 안에서 단기적으로라도 조금 기회를 잡으려는 코인으로는 어떤 걸 눈여겨보고 있으실지 히든코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이 오히려 알트단에서는 조금 수익을 챙겨보기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문가님은 어떤 거 이렇게 노려보고 있으실까요? 일단 저번 주 제가 저번 방송에 추천드렸던 레이어 제로에 대해서 중간 브리핑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제로 2,700원대 제가 조금 괜찮은 라인을 했었고 그때 좀 상승이 강하게 나오면서 3점대 돌파했습니다. 지금 저는 눌림목 매수 구간으로 저는 좀 접근하기 좋은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레이어 제로가 상승이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분명한 거는 지금 오히려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떨어진다고 공포에 떨기보다는 DC의 전략으로 지금은 좀 모아가는 형태로 가신다면 분명한 거는 좋은 수익률 나오실 거고요. 지금은 끝났다기보다는 지금은 어느 정도 이런 호재거리도 남아있기 때문에 레이어제로 신규적으로 접근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레이어제를 가지고 있다. 지금은 조금 제 전문가, 정준문 전문가의 브리핑대로 조금 DC의 전략으로 어디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어디 부분까지 봐야 될지를 좀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 가져온 히든 코인은요. 뭐 시장이 하락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가져온 코인은 버추얼 프로토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버추얼 프로토콜. 지금 저는 버추얼 프로토콜은 지금 손익비가 굉장히 이렇게 좋은 구간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손익비 최상의 자리를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저는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의도적인 눌림이 나오고 있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추얼 프로토콜 들고 왔습니다. 여기 제가 남겨드렸던 대로 매수 구간은 900원에서 950원대부터 해서 조금 첫 매수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900원에서 눌림목 매수로 DC의 전략으로 3분할 전략으로 좀 접근하시면 천천히 좀 짧게 끊어가기보다는 저는 부철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익 중인 전략으로 조금 끌고 가시는 전략으로 가신다면 분명한 거는 좋은 수익률 나오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오늘 제가 버추얼 프로토콜 오늘 들고 왔습니다. 일단 여기 벌었던 대로 지금 이동평균선 회귀에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안전한 바닥권 매수 구간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금 빠진다고 해서 지금은 뭐 끝났다기보다는 지금 저는 오히려 빠지면 빠질수록 버추얼 프로토콜은 조금 더 강하게 좀 매수를 들어가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런 전략이나 이런 건 또 저희 정보방에서 제가 계속적으로 체크를 드리고 있으니까 버추얼 프로토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만약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한번 저한테 질문 주시면 되시고요. 만약 신규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로 지금부터 3분할 전략으로 DC의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하셔서 조금 스윙적으로 좀 좋은 수익률로 좀 끌고 가시길 바랍니다. 분명한 건 세력들의 매집 흔적도 있고 지금 호재적인 부분, 재료적인 부분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시장이 하락장, 약사장일 때는 오히려 이런 바닥권이 종목들을 우리가 제2의 엔소처럼 들고 가기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겁먹고 간보기보다는 조금 소액이라도 조금 내가 답답하다 하면 한번 이 전문가의 방식대로 한번 좀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제가 오늘 들고 왔던 내용들을 모두 다 알려드렸고요. 일단 뭐 뭐든지 간에 지금은 하락장일수록 좀 더 배우셔야 되는 부분이고, 하락장일수록 내가 시장을 좀 더 정밀하게 관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상승장은 누구나가 돈을 버는 장입니다. 하지만 하락장은 부지런한 자만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의 히든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상세한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의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